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아니, 안녕하세요. 얼굴도 네, 지난 1년간 몇 번 뵙지 못하고. 그러게, 네. 아니죠, 서울 안 와요? 서울 자주 가는데 일만 하고 바로 내려오고 아, 막. 아, 진짜. 차로 지금도 다녀요? 경기권 가는 중이에요. 네. 차로 다녀요? 네네네. 제가 아니, 여기, 저도 블루투스로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네, 네. 저거니까 네네. 서초동이니까 한번 들려요. 알겠습니다. 예. 서초동이라고요? 그럼 저 옮겼어, 서초동이야. 언제 옮기셨어요? 저 아이, 광화문 그쪽에 계속 아니야, 계신 줄 알았는데. 2년 가까이 됐어. 1년 반 정도 됐어. 2년. 진짜요? 그럼. 네. 예. 저는 맨날 거기 스타벅스 건물 갈 때마다 여기가 봉규 TV 거긴데 막 이러고 아니야, 지나가는데. 뭐야, 고속도로 타기 좋으니까 한번 들려요. 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민사고 출신이잖아요. 네. 요즘에 화제가 되는 게 정순신, 네. 학폭 논란인데 정순신 아들. 네. 이 친구가 민사고 다닐 때 얘기인데, 네. 어떻게 억울하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 오늘도 한국일보에서 오보가 하나 났더라고요. 어떤 거요? 학교 측에서 당시에 음. 그 학생부에 생기부 요즘 말로 생기부에 뭐 강제전학 표시를 예. 기재를 안 했다, 봐줬다 이런 그 허위 보도가 이제 나가가지고 예. 학교 측이 이제 바로 오보다라고 어. 이제 대응을 했더라고요. 예. 네, 뭐 기재 다 했고,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재판이 진행돼도 원래 처음에 기재하거든요. 예. 네네, 그거 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마녀사냥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부 억울한 면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 민사고에서 22기인가 23 우리 김소연 변호사는 몇 기야? 제가 이기고요. 2기. 네, 그 친구가 아마 22기인가 그래서 저랑 20년 차이였던 것 같아요. 20년 차이. 야, 김소연 변호사도 나이 그죠? 먹을 만큼 먹었네. 네, 제가 민사고 완전 대선배고. 왕선배네. 네, 여자로는 첫 기수예요. 저희 기수가 딱 8명 입학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왕언니죠, 왕언니. 네. 네. 근데 그 22기 그때 이런 게 네. 있었대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좌파 학생들하고 우파 학생들하고 민사고는 학생들이 똑똑하니까 막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 우파 이게 싸움이 좀 있었대. 네, 그게 제가 뭐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건 당시 변호사이자 총동문회 부회장이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학교 측 요청으로 저는 꽤 오랜 기간 학폭위 위원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예. 네, 네, 해당 사건도 제가 들어갔었고, 예. 민사고는 학폭위가 거의 안 열려요. 거의 안 열리기 때문에 제 임기 동안 저 딱 한 번 그거 들어갔거든요. 요건으로 네, 네. 요건으로. 네네네. 근데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내용도 다 기억이 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이 돌아가는 걸 보고 예. 저희 아이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그런데 예. 민사고 진학을 그냥 포기했어요. 네. 큰애가 이제 저희 민사고 총 동문들 다 합쳐서 첫 아이거든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뭐 조기 졸업도 했고 결혼도 굉장히 일찍 했고 아이도 일찍 낳아서 예. 그 민사고 출신들 네, 지리산 흑염소 진옥고입니다. 장윤정이 홍보합니다. 국내산 100%인데요. 지리산 자연 흑염소 좋은 영양소로 농축했습니다. 16가지 귀한 전통 원료 이것도 배합했고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액상형 스틱입니다.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남녀 모두에게 좋은 지리산 흑염소 몸 따뜻하게 해주고요. 혈액순환 좋습니다. 면역력 최강입니다. 이봉규 TV 구독자 여러분께 파격 할인입니다. 총 5박스 원래 9만 원인데 5만 2천 원에 총 11박스 18만 원짜리를 10만 4천 원에 파격 할인입니다. 080-529-6000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뭐 졸업생들의 2세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아요. 저희 큰애가. 그렇구나. 그러면 상징성이 있는데 민사고 들어가는 게.
그쵸. 그래서 이제 공부 좀 열심히 시켜서 예. 민사고를 보내고도 싶었고 본인이 사실 되게 가고 싶어 해서 어. 중학교 때 캠프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네, 근데 제가 그 사건과 또 아. 기타 저 총선 나갔을 때 이제 민사고 아주 어린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미래통합당 총선 나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 진중권이 저한테 이제 반패미 뭐 이거를 욕을 하면서 막 저격질할 때 예. 함께 동조하면서 조롱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이거는 좀 위험하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저희 딸이 뭐 실력이 안 되기도 하지만 민사고를 굳이 보내려는 노력을 네, 포기했었던 사건이에요. 접었구나. 예. 네. 그래서 그때 22기 그때 네. 좌파 우파 학생들이 말하자면 토론을 넘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학폭이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쟁 끝에 이제 주먹 다짐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이죠. 네, 그게 뭐냐면 예. 주먹 다짐은 전혀 없었고요. 아, 예. 네, 주먹 다짐은 전혀 없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다 이제 판결문이고 뭐고 공개가 돼서 제가 네. 학폭위원으로서는 내용을 발언이나 뭐 회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저는 처벌받거든요. 예.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네.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뭐 그 위원들 발언이나 내부에서 알게 된 정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나 판결문까지 공개가 돼 있는데 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사고에는 조선은 한겨레라는 네. 정치 토론 동아리가 있어요. 네, 저 때는 없었는데 이 똑똑한 후배들이 몇 기 때부터인지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학생들이네.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일보를 신문을 합쳐서 그렇게. 조선은 한겨레라는 멋진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네, 되게 멋있죠. 네, 저는 그러네. 사실 후배들 저런 정치 토론 동아리를 얘기를 듣고 또 제 경험상 예. 저희 학교 애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준석은 정도는 저희 동문들한테 이제 오면 바로 찜쪄 먹는 거지 그냥. 네, 바로 깨갱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그 정치 뭐 역사 철학 뭐 이런 거 다 가미해서 종합적인 예술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동문 후배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지. 근데 근데 저희 때도 그랬는데 후배들로 갈수록 애들이 점점 진화하잖아요. 정보도 많아졌고 그럼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조선은 한겨레라는 멋진 이름의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좌우 이렇게 정치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또 역사 논쟁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사실 이제 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아이들한테 뭐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하거나 특별히 이제 뭐 진영 논리를 가르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특수성을 학습을 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건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문화고 좋은 동아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토론을 하면서 보통 이제 뭐 애들끼리 일반고도 그래요. 야, 너 빨갱이지? 야, 너 적폐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놀리고 장난치고 뭐 이게 그냥 됐던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이제 피해 학생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이제 이 친구들 뭐 가해 학생과 또 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조금 배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판결문에 따르면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렇게 서로 놀리면서 했던 얘기들이 자극적으로 이제 뭐 얘기가 돼서 지금 마녀사냥까지 이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뭐 돼지, 뭐 빨갱이, 뭐 제주도 출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나 지금 정치 과열 현상, 게다가 그때는 촛불 정국이었거든요. 예. 그때라서
이제 굉장히 나쁘게 평가가 돼서 그리고 또 이제 검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히려 되게 고압적으로 비춰져서 예. 어떻게 뭐 전부 다 불리하게 작용을 했. 불리하게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예. 세상에 언어 폭력으로 강제 전화 결정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역사에 그러게. 없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언어 폭력만 있었던 거예요? 네, 물리적 폭력도 전혀 없었고, 이거 소위 말하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왕따나 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왕따가 민사고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네. 왜냐면 애들이 다 너무 파편화돼 있어서 개성도 너무 강하고, 예. 그래서 그 왕따가 불가능한 학교예요. 네, 그냥 각자 다 자기 스케줄, 자기 시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학교라서 네. 개성이 너무 강한 아이들이어서 네, 특별히 뭐 한 명을 다 같이 왕따시키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학교는. 예. 다만 이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을 거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면 네, 그런 게 조금 뭐 학교 제도에 문제가 있죠, 그런 거는. 그렇지. 그렇지만 네. 그러면 이제 왕따도 아니고 물리적 폭력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언어로 좌우 논쟁하다가 좀 언어로 좀 한 거 가지고 전학 조치 시키고, 야, 이건 좀 억울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학생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그건 뭐 받았겠죠. 그거는 네, 물론. 언어도 자극적이고 굉장히 좀 혐오 발언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이나 또 본인의 개인적 성격에 비추어 많이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이고. 피해 학생은 또 피해 받은 건 또 사실이고, 예. 네, 사실인데 뭐, 이제 모든 건 뭐 기준이 있잖아요. 네. 네, 뭐 형사 처벌로 빗대어 말하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전 학폭위원을 민사고에서만 한 게 아니라 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했었고 위원장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학폭 사건을 변호사로서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초유의 사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네, 언어폭력으로 이 정도 안 나오고요. 뭐 공동상해나 공동폭행 또 뭐 성폭력 이 정도 되면 강제전학 내지 퇴학이 나오거든요. 강제전학은 굉장히 센 처분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왜냐하면 민사고는 명문고니까 거기서 강제 전학 조치 당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 엄청난 치명적이죠. 치명적인 거죠. 그렇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거기 그렇게 이제 그게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고 네, 학폭위원 끝나고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고 이제 제가 나오면서는 당연히 가해자로 몰린 아이 집에서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고 그건 저라도 했을 거거든요. 지금 저 상대 진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진영에서 얘기하는 건 그 법적 조치를 나왔으면 끝끝내 왜 대법까지 싸웠다면서요? 그게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저는 봐요. 그거 가지고서는 왜 재판을 걸었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걸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학교폭력 교육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강제전학 이상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법적 조치 신청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고.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이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그때는 학교 내에서 있었고요. 요즘은 이게 좀 형평성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자치위원들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의 이런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폐단이 너무 커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제 말하자면 1심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도 거기에도 비전문가들이 끼어 있어서 뭐 이른바 기분상해죄, 뭐 감성적인 판단 이런 게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다음 이제 행정심판 절차고 근데 이런 행정청에서 하는 절차들은 법관의 판단이 아니어서 당연히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서 사실인정이나 이런 걸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건
예. 억울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그렇죠. 마음이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체를 봉쇄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한 폭력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나 지원이나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예. 예를 들면 학교 공제 보험이나 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뭐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피해자가 뭐 구제 절차를 따르는 게 맞고요. 예. 네. 가해자한테 교육 처분을 내려서 이게 온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따져보겠다 하는 법적 절차를 봉쇄하겠다, 이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그렇지. 예. 굉장히 이건 폭력적인 주장이에요. 네, 그럼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전 처음부터 얘기 나왔을 때부터 뭐 제가 관여했던 사건이 아니어도 같은 주장을 했고, 예전부터 학폭제도는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마녀사냥할 일 아니다. 게다가 아이가 설사 그 굉장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네. 아이가 잘못한 일로 왜 아버지가 그렇지. 임명을 받는데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예. 네네, 이거 말이 안 돼. 북한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네, 연좌제가 적용돼서는 안 되죠. 아이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무슨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지. 예? 자식. 그렇죠. 네, 문재인도 그렇고. 물론 정청래는 사형이에요. 그러면 사형. 그럼. 네, 네. 정청래는 아들이 강제추행하고 뭐 성희롱 발언하고. 그러니까. 중학생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예. 박범계는 본인이 학교 폭력을 자백했는데. 그러니까. 당장 배치 떼야죠. 예, 네. 그러게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착한 마음 때문에 쏠림 현상인데 네. 이제 좀 다시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현장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피해를 자의적으로 호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엄마 아빠들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네. 그래서 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는 뭐 몇 가지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음모론이요? 민사고가 최명재 설립자, 사퇴 유협, 네, 설립자죠. 네. 네, 설립자님 애국자 네. 정말 자기 사재 몇 천억 들여서 만든 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 지원 안 받고 정말 제대로 된 의미의 자립형 사립고거든요. 네. 뭐 영국이나 미국의 뭐 이런 유수의 네. 명문 고등학교 뭐 필립스나 뭐 이튼 스쿨이나 네. 뭐 초트 로즈메리홀이나 이런 데들을 좀 다 답사를 하시고 만든 학교예요. 예. 그런데. 영재를 키우려고. 근데 무슨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사고가 좌편향이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어서 우파 뭐 학생을 쳐낸 거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뭐 문재인이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우리 민사고는요 되게 안타깝지만 귀족 학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학교예요. 네, 저 다닐 때는 전부 무료였습니다. 네. 딸랑 30명 정도, 저희 기수 38명, 여자 8명 네. 최초로 뽑혔고, 뭐 이렇게 뽑아서 예. 전액 장학금, 진짜 심지어 개인 스키 부츠까지 다 맞춰주고, 아이고, 예. 네, 정말 교복비 빼고 전 낸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야, 예. 네, 굉장히 정말 사재에 털어서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수익금으로 저희 호텔식 밥을 먹고 정말 좋은 시설에서 네. 골프니 뭐 수영이니 네. 웬만한 귀족 스포츠까지 다 공짜로 배우면서 진짜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저는 진짜 애국자이신 설립자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뭐 흑수저 출신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교육을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파스텔을 부도 위기 처하고 회사 넘어가고 이러면서 뭐 기숙사비를 받다가 또 학비를 받다가 학생 수를 100명 넘게 이제 뽑기 시작하고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국가 지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교육비를 지금 1년에 뭐 2천만 원 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남 친구들이 소위 굉장히 저 때도 많았지만 되게 많아졌고
뭐 귀족 학교 프레임이 씌워져서 오히려 이걸 탈피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요. 네, 동문회 장학금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 자, 그런 학교를 어떻게 뭐 좌편향이다, 정교조 학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 네, 그리고 학교 마크에 이제 촛불이 있어요. 무궁화 그 안에 촛불이 있는데, 이게 그 촛불 집회를 상징하는 거다. 아, 그 촛불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촛불 전혀 집회 상관없다. 일어나기 네. 훨씬 전에 설립된 로고니까, 그렇죠? 예. 네, 설립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설립됐거든요. 그때는 촛불 난동이 네, 없을 때니까. 그때는커녕 네, 광우병 이런 것도 없을 네, 때니까. 예. 없을 때인데,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지금 씌워가지고 저희 학교를 좀 뭐 폄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되게 마음 아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왜 저희 아이를 안 보내려고 결심을 했냐면, 예. 학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이거는 학교 분위기는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거의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저희 학교는 학생 중심 학교거든요. 예. 학생들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제가 좀 놀래긴 했었는데, 아하,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때는 이공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나 국제 계열이 많아지기도 했고, 네. 지금은, 그 친구들이 이제 약간, 뭐 패션 좌파? 네. 네, 오케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면 인문사회 계열을 지금, 이 주류를 형성하는 미국 쪽 이제 주류 학계가 예. 소위 말하는 PC, 리버럴 이런 게, 예. 네, 뭐, 유행이었거든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안쪽으로는. 네. 네, 그리고 뭐 LGBTQ, ESG 뭐 이런 거 다, 예. 사실은 이제 미국 학계가 주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 아이비리그. 네, 굉장히 이제,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교에 대학의 교수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리버럴 분위기가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에선 이게 이제 좌파라고 분류가 되는데 사실 리버럴과 좌파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천착하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대 유행하는 뭐 학문이나 주류 학파들을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이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 많이 좀 천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케이. 그런 거는 좀 그거야 건전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또 학교 분위기를 좌우해서 어쩌면 약간 이번에 가해자로 몰린 학생은 좀 차가워 보이는 우파 또는 뭐 역사에 대해서 좀 냉철한 분석을 하는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좀 과한 학교 측의 과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자사고 폐지부터 제 1순위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 헌법소원하고요, 법적 조치 다 했고, 그렇지. 투쟁도 했고, 제가 총동문회 부회장이고, 회장님이 다 인정하겠지만, 제가 가장 앞장서서 국회의원실 찾아다니고, 학교 살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비판도 많이 하고. 예. 네, 자사고 폐지에 피해를 본 학교인데 저희가 친문재인이나 친민주당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네. 그런 오해가 없길.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 방송 나가면 그런 오해는 많이 사라지겠네요.